그리스의 작은 도시 아테네에서 태어나 경제학자가 된 마르코 파파도플로스. 그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연구해온 석학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럽중앙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해온 그가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상황을 보며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마르코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그래프가 빼곡히 붙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곡선을 그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전 세계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출신의 경제학자 마르코 파파도플로스입니다. 먼저 한국의 정치적 문제로 걱정해 주신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는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위기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세계 경제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만큼 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불굴의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입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수차례의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저는 외국인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봤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신력과 결속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부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신가요? 한국이 첫 민간 대통령을 뽑은 것이 고작 32년 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은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겨우 한 세대가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일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찰나와 같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많은 서구 국가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언론의 자유도, 정부의 투명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보통 한 나라가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는 최소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3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숙도와 학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역동성은 바로 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냅니다. 거리로 나와 의견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3부 작은 나라, 큰 마음. 지도를 펼쳐보세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남한의 면적은 고작 1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그리스보다도 작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한국인들의 마음은 크고 용감합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자신들의 크기나 한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며 공장을 세우던 노동자들의 모습,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땀 흘리던 농민들의 모습,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부모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총부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모아 나라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끼고 있던 금반지를 내놓고 신혼부부들이 결혼반지까지 기부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강한 결속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4부. 첫 번째 위기 1910만 1945 식민지 통치. 이제 한국이 겪어야 했던 4번의 거대한 위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지속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김철수는 가나다 데스오가 되어야 했고 이영희는 야마다 에이코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처벌받았고 한국의 역사는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조선의 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겨우 16세의 나이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일본 경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선 독립만세 를 외치다가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기에 1945년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35년간의 암흑기를 견뎌낸 한국인들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지켜냈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련도 그들의 정신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5부. 두 번째 위기 1950만 1953 한국전쟁.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은 곧바로 두 번째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3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한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전 국토가 불타올랐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프라는 모두 파괴되었고 공장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거리를 헤맸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구걸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의지와 근성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돌보며 함께 생존하려 했고 파괴된 마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망만은 있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한국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무너질 수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6부. 세 번째 위기 1961만 1987 군사 독재.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한국은 세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26년간의 군사 독재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언론은 검열받았고 정치 활동은 금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어떤 억압으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그들은 계엄군의 총부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백 명이 희생되었지만 광주 정신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87년 6월 마침내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최루탄이 터져도 물대포에 맞아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6월 29일 군사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입니다. 탱크와 총으로 무장한 독재 정권을 맨손의 시민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연구하면서 한국인들의 용기와 결속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7부 네 번째 위기 1997만 1998 IMF 외환위기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한국은 네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달러가 동났고 원화는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살률이 급증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경제의 종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간직해온 금반지를 내놓았고 신혼부부들이 결혼반지를 기부했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 나라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단 2달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 재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월급을 반납했고 기업인들은 사재를 털어 회사를 살렸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런 국민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8부 26년 후의 기적.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스토리입니다. 1997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뻔했던 그 한국이 2023년 현재 세계 경제 12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GDP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 지표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전 세계 도로를 누비고 있고 LG와 삼성의 가전제품은 세계인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BTS는 빌보드 1위를 차지했고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석권했으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기적입니다. 그 작은 나라 한국이 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26년 전 IMF 구제금융을 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공여국이 되었고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구부. 마르코의 고백. 여러분, 저는 그리스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지난 30년간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부터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국들부터 아시아의 경제 대국들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도 발전하지 못했고, 어떤 나라는 좋은 조건에서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국처럼 수차례 무너질 위기에서 더 강하게 일어선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35년간의 식민지 지배, 3년간의 참혹한 전쟁, 26년간의 군사 독재, 그리고 경제 완전 붕괴 위기까지.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매번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 속에 흐르는 특별한 유전자, 바로 불굴의 정신과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DNA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함께 일어서려는 그 정신 말입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의 승리입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번영을 우선시한다는 것 말입니다. 10부. 결말 미래를 함께. 이제 저는 전 세계 모든 친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전 세계를 비추는 빛입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4번의 거대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들이 한국을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은 선두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과 희망의 메시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기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는 한국을 시험했지만 한국은 당당히 승리했습니다.